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이번 강좌는 파트 6으로 디카시의 서정적 비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과 문자의 텍스트성으로서의 디카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시는 영상과 시의 단순한 결합이라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상과 문자의 텍스트성으로서의 디카시에 대해서 아주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디카시에서 영상과 문자의 텍스트성이 독립된 시와 사진의 물리적 결합으로서의 텍스트성이 아니라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인이 시적 영감을 받아서 스마트폰 디카로 순간 그 형상을 포착해서 영상 프레임으로 가져와서 문자를 결합하는 어떤 그런 멀티 언어로서의 텍스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본 강좌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완성된 시와 완성된 사진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포토포엠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토포엠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시에 어울리는 사진을 엮어서 감상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그 둘은 일시적으로 하나의 텍스트성을 형성하지만 독립적인 어떤 그런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카시에서 영상과 문자는 둘이 하나의 텍스트를 구축함으로써 둘은 더 이상 독립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분리될 수 없고 완벽한 하나의 어떤 그런 화학적 결합을 이룬 텍스트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와 시멘트, 물, 자갈 등이 하나의 텍스트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콘크리트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에서 더 이상 자갈과 모래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디카시에서 영상과 문자의 텍스트성은 바로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포토포엠 같은 경우에는 시는 시대로 사진은 사진대로 이전으로 돌아가서 독립된 각각의 작품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시와 사진의 단순한 결합은 포토포엠이지 디카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번 강조한 대로 디카시는 사진예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꼭 사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법을 익혀야 디카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사진 기법보다 시인으로서의 어떤 감성이 더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디카시 창작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진작가 브레송이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듯 시인은 영감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한정식 교수는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을 아슬아슬한 어떤 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정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레송의 그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요. 조용히 바라보고 있던 어떤 순간, 또는 갑자기 한 사물이 내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살아날 때가 있다. 그때 사진은 찍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지적한 것은 디카시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사진예술인 경우에도 단순히 피사체를 아름답게 포착한다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진예술도 당연히 기술은 아닙니다. 한정식 교수의 다음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길지만은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오른편을 보고 있으면 오른편 화면에 여유를 주어야 답답하지 않다. 어디엔가 한두 군데는 핀트가 맞아야 한다. 컬러 사진은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필터로 색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등이 그렇고, 황금 분할 선상에 주된 피사체를 넣어야
화면에 안정감이 생기고 어쩌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은 모두 사진의 미신이다. 미신도 때로 맞을 때가 있듯 그러한 말도 맞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말에 따라서 사진을 하면 늘 보던 사진, 시시한 사진만이 찍히기 쉽다. 사진 미신도 타파해야 할 하나의 미신의 하나이다. 아니, 사진가에게는 점쟁이 말보다 더 믿어서는 안 될 위험한 믿음이다. 사물 앞에서 사진가는 전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로운 발상과 자유로운 접근 방법이 창조적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이다. 좀 길지만은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사진 예술의 경우 금가옥조라고 할 수 있는 황금 분할 선상에 주된 피사체를 넣어야 화면에 안정감이 생긴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사진 미신이라고 가감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물 앞에서 사진가는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사진 기술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주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야 함을 한정식 교수가 지적한 것인데요. 디카시는 영상 언어를 포괄할 뿐 사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진 예술이 아니라 시라는 것입니다. 사진 예술은 한 사물이 사진가의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살아날 때, 즉 브레송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피사체를 카메라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카시는 찍는 것을 넘어 찍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순간의 영상과 문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것이 바로 디카시라는 것입니다. 사진 예술은 영상 자체로만 말하지만 디카시는 영상과 문자의 멀티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예술과 디카시는 이런 차이를 전제로 하기에 디카시의 영상은 사진 예술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사진 예술도 사진 기술을 넘어야 한다고 이제 그 한정식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디카시의 시인의 경우에는 시인의 시적 정서가 역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진 작가가 사물이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과 시인이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어떤 그런 형상을 포착하는 것은 분명히 둘은 다른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적 형상으로 인식하느냐 사진 예술로 인식하느냐의 차이만큼 그 포착되는 그 영상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카시에서 어떤 영상은 하나의 영상 기호로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 사진 예술가의 어떤 그 영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완결성을 지닌 사진 예술로 포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카시의 어떤 사진을 사진 예술적 관점에서 파악해 가지고 사진 기법대로 이렇게 찍으라 저렇게 찍으라고 디카 시인에게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디카시에 있어서 사진은 그 사진 자체로 사진 예술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디카시의 문자 또한 문자 자체로 완성된 문자시가 아닙니다. 둘이 하나로 이렇게 결합해서 멀티 언어로서 하나의 텍스트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디카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한 번 더 영상과 문자의 텍스트성으로서의 디카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